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8월 12일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입 배경은 작년 9.13 대책 이후로 32주간 하락하다가 6월이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3월, 4월 정도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슈 스토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1편 영상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이 기존에 필수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요건 3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요건이 지난번에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였는데 이것을 투기 과열 지구로 변경을 했고요. 분양 가격 조건이 직전 12개월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분양 실적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 주택 건설 지역 통계를 사용한다. 그 지역이 속해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이런 것들의 분양 실적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기 과열 지구일 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 중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 개선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일 때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리처분 인가를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를 하고 철거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상하 2차 이런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일반 분양을 아직 안 한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소급 적용인데요. 이미 관리처분 계획을 받을 때 사업에 대한 것들을 모두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반 분양해서 이만큼 기대 수익이 이만큼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아직 일반 분양 안 했으니까 니네는 다 적용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기대 이익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손해봐도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침해돼도 된다는 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말인데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발표를 한 거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개선이 됐어요. 기존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3, 4년에 불과했거든요. 청약을 받고 내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당첨을 받으면 3, 4년 뒤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먹는 투자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매 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공공택지의 경우에 또 전매 제한이 3년에서 8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공공택지 내 전매 제한 기간도 같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표인데요. 개선된 내용만 보면 기존에는 3년, 6년, 8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으로 하게 되면 10년 전매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청약 하나 당첨되면 팔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사이클을 타서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이자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팔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막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매 제한에도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예외 케이스는 근무, 생업, 질병, 취약, 결혼으로 이전을 하거나 상속 주택을 받았다거나, 혹은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주 대책용 주택을 했거나, 채무 미이행으로 경공매에 들어갔거나, 배우자 증여를 했거나 했을 때 전매 제한이 예외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에요.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그것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매입이 시장 가격이 아니라 입주 금액, 1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또 분양을 해서 당첨을 됐는데 이 시세가 올라갔을 때 그 시세는 누가 먹는다? LH가 낼름 먹는다. 결국에는 이 전매 제한은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막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전매 제한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팔 수 있는 매물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요. 일반 분양으로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거 플러스 거기에 시중의 매도 물량까지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급 물량 축소되고 시중의 매물이 감소되면 뭐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당첨받아서 전세만 주지 말고 무조건 몇 년은 살아야 돼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이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이 거주 의무 기간도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투자 수요는 막겠다, 확실히 막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말을 보면 좋은 말들이 가득하죠.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심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적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맘대로 분양가 발표할 거야 이 말이죠. 그 외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는데요. 후분양이 가능한 기준이 기존에는 공정률 50%에서 60% 수준이면 후분양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공정률 80%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후분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분양가도 올리지 못하고 후분양을 하면 금융 비용만 더 나가는데 말이죠. 후분양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죠. 혹시 모르죠. 나중에 후분양 의무화를 해가지고 분양가도 후려치고 건설사에서 금융비용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망하게 할 수도 있겠죠. 향후 계획은 입법 예고 40일 동안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1월에 발표하고 12월부터 적용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밀어내기 분양도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바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 물량도 5,000세대가 넘고 지금 현재 철거 중이라서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 피해갈 수 없게 10월에 바로 시행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철거 중이라서 10월 내에 철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둔촌주공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일반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얼마의 심의가 될지 몰라도 허그에서 말하는 평당 2,600만 원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10월에 시행을 하고 바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올린 기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공급 물량이 축소될 거고 부작용은 양산될 거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